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배우는 습관.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한 할머니께서 스마트폰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마치 수험생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젊은 사람이 졸고 있을 때 그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배우려는 마음가짐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중년 세대를 돌아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공부가 싫어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책을 덮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다시는 시험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해도 된다며 해방감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50을 넘기고 60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묘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새로운 자극도 없으며 무언가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삶 말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는 젊었을 때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공부는 자기와 맞지 않는다며 운동과 놀기에만 몰두했고 졸업 후와는 사업을 시작해서 나름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도 잘 벌었고 가정도 화목했으며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55세가 되던 해 그 친구에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삶이 공허하고 매일이 의미 없게 느껴지며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특별한 병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손도 대지 않았던 책을 읽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30분씩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자 한 글자를 배우는 것도 힘들었고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울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눈빛은 살아났으며 대화를 나누면 새롭게 배운 지식으로 이야기가 풍성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움이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고 나이 들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뇌의 건강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는 사람의 뇌는 80이 되어도 50대처럼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사람의 뇌는 빠르게 노화됩니다. 치매와 건망증도 결국 뇌를 쓰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학교 교수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75인데 여전히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이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질 법도 한데 오히려 젊은 교수들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강의도 명쾌하게 하십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간단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논문을 읽고 새로운 이론을 공부하며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뇌가 계속 활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삶의 의미 때문입니다. 인간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배움이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면 삶은 의미를 잃고 의미가 없는 삶은 곧 고통이 됩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십니다. 자녀들도 모두 성공했고 건강도 괜찮으며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분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텔레비전만 보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만 떨고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삶이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는 생각이었는데 듣다 보니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철학자들의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선했고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의 희열이 짜릿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매주 2번씩 강좌에 참석하고 집에서도 책을 읽으며 공부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이지만 대학생처럼 열심히 노트를 정리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강사에게 질문하며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토론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배우는 즐거움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계속 바뀌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해야 하며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제 이웃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70이 넘었는데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십니다.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대화하며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하십니다. 처음부터 잘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매일 30분씩 손주에게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화 받는 것도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배우다 보니 이제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거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걸 배워서 뭐하냐며 옛날 방식이 더 편하다며 배우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행에 가려면 자녀에게 부탁해야 하고 병원 예약도 혼자 못하며 택시도 부르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시지만 이미 배우기를 포기한 상태라 더욱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움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배움은 경쟁이었고 성적이었으며 취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배움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즐거움을 위한 배움, 성장을 위한 배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배움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인문학입니다. 철학, 역사, 문학 같은 인문학은 중년에게 특히 의미 있는 배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면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의 사상이 내 인생과 연결되고 역사 속 인물들의 선택이 내 경험과 겹치며 문학작품 속 감정이 내 마음과 공명합니다. 두 번째는 예술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서예, 도예 같은 예술활동은 중년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완벽하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즐기면 됩니다. 붓을 잡고 종이에 선을 그을 때의 집중, 악기에서 소리가 날 때의 희열, 흙을 빚으며 형태를 만들어갈 때의 성취감, 이런 경험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활용, 인터넷 검색 같은 기술을 익히면 일상이 편리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익히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넓어지고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언어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 한자나 한글 맞춤법처럼 우리말을 깊이 공부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 뇌가 자극되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게 되며 여행의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배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 아니 1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는 습관이 쌓이면 1년 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 선배 한 분은 60세부터 매일 영어 단어 10개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복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를 다시 보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기초적인 영어 회화가 가능해졌고 해외여행을 가서도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조금씩 배우는 습관의 힘입니다. 하루에 보면 작은 변화지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매일의 작은 노력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우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부담스러워서 오래 못 갑니다. 하루에 10분, 책 한 페이지, 단어 5개처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잠들기 전처럼 특정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정해두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셋째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간단히 메모해두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넷째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 포기하기 쉽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도서관의 독서 모임, 주민센터의 강좌, 온라인 스터디 그룹 같은 곳에 참여하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즐기는 것입니다. 배움이 의무가 되면 오래 못 갑니다. 재미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궁금하는 것,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배움은 고역이지만 즐기는 배움은 놀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앞으로